이번에 소개할 책은 오에 겐자부로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작가 소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에 겐자부로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199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대표적 작가입니다. 그는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 작가로도 불리는데요. 현대 일본인의 의식을 고찰한 인간 실존 문학을 창작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개인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독자들이 개인의 경험을 통해 소설을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작가의 사회적 활동도 알아보겠습니다. 오에 겐자부로는 반핵 운동에 참여하여 일본의 핵무기 개발과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그는 평화주의를 옹호하여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사회 비판적 발언을 통해 일본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등 다양한 사회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적인 체험 책 줄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은 젊은 대학 강사 버드가 뇌에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들을 마주하면서 겪는 심리적 혼란과 성장을 그린 소설입니다. 주인공 버드는 젊은 대학 강사로 지적이고 냉소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인데요. 어느 날 아내가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데 아이는 두개골에 기형이 있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의사는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버드는 아버지가 된 현실과 장애를 가진 아이에 대한 거부감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이후 버드는 책임을 외면하고자 도쿄를 떠나 전 연인과 함께 쾌락과 자기 파괴적인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버드는 아이를 병원에 남기고 마치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런 도피는 오히려 그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점점 자신의 선택에 대해 반성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결국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책임을 직시하고 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러한 버드의 결심은 단순히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과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파악하는 오에 겐자부로의 실존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의 자유와 책임입니다. 버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을 직면합니다. 이는 실존주의의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불안과 절망의 극복입니다. 주인공이 경험하는 불안과 절망은 실존주의적 감정을 반영하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정성 있는 삶입니다. 버드는 결국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진정성 있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실존주의의 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작품을 통해 작가는 실존주의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에 겐자부로의 개인적인 체험 속 인상 깊은 구절을 낭독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버드는 지도 전문점에서 아프리카 지도를 보며 황홀한 세계에 빠졌다. 사고 싶은 지도들이 많아 뚫어져라 쳐다보며 세계 지도에는 언제나 아프리카가 펼쳐져 있는 이유가 궁금했다. 학원 강사인 버드의 지갑은 비싼 지도를 사기 충분치 않다. 곧 아이도 태어난다. 5달치 월급으로 결국 가죽으로 된 호화 지도를 샀다. 아내는 출산을 하러 병원에 있고 장모가 병실을 지켰다. 아내가 출산하고 내가 가족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사실 결혼 후 나는 그 감옥 안에 있는 것이지만 아직 감옥의 뚜껑이 열려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태어날 아이가 그 뚜껑을 꽝 하고 내리 덮어버릴 것이다. 장모는 아내에게 비밀로 하고 산부인과로 오지 말라고 했다. 며칠 후 아기는 심장병으로 죽은 것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 한 병의 위스키와 해방과 자유는 정당한 권리로서 나의 것이라 생각했다. 간밤에 술을 진탕 마시고 히미코와 밤을 보냈다. 히미코가 결혼하기 직전 함께 밤을 보냈었다. 대학원생과 결혼했는데 1년이 지나 남편이 자살했다. 어른이 되고 나서 그처럼 타인을 필요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분명히 이건 나 개인에게 한정된 완전히 개인적인 체험이야. 개인적인 체험 중에서도 혼자서 그 체험의 동굴을 잡고 나아가다 보면 마침내 인간 일반에 관련된 진실의 전망이 열리는 샛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있지. 그런 경우 어쨌든 고통스런 개인에게는 고통 뒤에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고, 흑암의 동굴에서 괴로운 경험을 했지만 땅 위로 나올 수가 있음과 동시에 금화주머니를 손에 넣었던 톰 소여처럼. 그런데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고역이란 놈은 다른 어떤 인간 세계로부터도 고립되어 있는 자기 혼자만의 수혈을 절명적으로 깊숙이 파들어가는 것에 불과해. 같은 암흑 속 동굴에서 고통스레 땀을 흘리지만 나의 체험으로부터는 인간적인 의미의 단 한 조각도 만들어지지 않지. 불모해 수치스러울 따름인 지긋지긋한 웅덩이 파기야. 스포츠카를 타고 세찬 빗속을 달렸다. 버드는 아기 얼굴을 바라보았다. 경찰에게 잡혀 파출소로 갔고 택시를 타고 술집으로 갔다. 7년 만에 기쿠이코를 만났다.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도망치려는 듯 느껴진다고 하자 버드는 맞다고 했다. 그 아기가 태어난 아침부터 지금까지 줄곧 난 도망치고 있어. 나는 아기 괴물에게서 수치스러운 짓들을 무수히 거듭하여 도망치면서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 했던 것일까? 대체 어떤 나 자신을 지켜내겠다고 시도한 것일까? 하고 버드는 생각했다. 문득 기가 막혔다. 답은 제로였다. 수술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아기는 버드를 조금씩 닮아갔다. 뇌 헤르니아가 아닌 육종이었다. 장인은 버드가 불행과 맞서 싸운 용기를 칭찬했다. 버드는 자신이 여러 번 도망치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현실의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정통적으로 살도록 강요당하는 것인 모양이네요. 기만의 올무에 걸려버릴 작정을 하고 있는데도 어느샌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식으로요. 장인은 그렇지 않고도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많다고 했다. 기만에서 기만으로 개구리 띵뛰듯이 죽을 때까지 가는 인간도 있지. 개인적인 체험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책임의 중요성인데요.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고통과 혼란을 통해 인간은 더 깊은 이해와 성숙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족의 의미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디오북을 통해 위와 같은 3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체적 이해입니다. 오에 겐자부로의 개인적인 체험을 주체적으로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실존주의적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과 연결입니다. 주인공 버드의 경험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와 성장입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에 겐자부로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깨달은 바를 하나로 정리하자면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에 겐자부로의 문학은 현대 일본인의 의식을 고찰한 인간 실존 문학이며 그의 소설을 읽음으로써 사람들이 개인의 경험을 통해 소설을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활동도 그가 의도한 실존주의적 행동이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오에 겐자부로의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소설을 탐구해 보았는데요.
저는 해당 작품을 통해 주체적 삶의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개인적인 체험이 있으신가요? 이상으로 오디오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